당뇨가 있는데 콩팥 상태가 많이 안 좋으면 보통 신장내과에서 전담해서 치료를 받게 되는데요. 콩팥이 애매하게 나쁜 경우는 사실 신장내과에 가게 될 일이 생각보다 드뭅니다. 일반 당뇨 환자들과 비슷하게 일반 내과나 가정의학과에서 처방받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런데 당뇨 환자가 콩팥이 애매하게 나빠졌을 때 이 시기가 사실 매우 중요한 시기예요. 왜냐하면 이 시기를 잘 관리하지 못하면 결국 만성 신부전으로 진행하거나 심혈관 질환 발병률이 크게 올라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콩팥 기능이 애매하게 떨어진 당뇨 환자의 경우 어떻게 약물 치료가 돼야 하는지를 안내해 드릴게요. 국제 신장학회 최신 치료 가이드라인에 근거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피검사를 통해 콩팥 기능 상태를 알 수 있는데요. 다시 말해 콩팥이 노폐물을 얼마나 잘 여과시키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의학용어로 사구체 여과율이라고 표현합니다. 사구체 여과율은 여과 능력에 따라 이렇게 5단계로 나눠져요. 3단계부터 병적인 소견으로 간주하고요. 4단계가 되면 신장내과 전문의가 전담해서 치료를 해야 하고 5단계가 되면 콩팥이 기능을 아예 하지 못해서 투석을 받게 됩니다. 당뇨 환자의 콩팥 기능이 3단계로 떨어져도 사실 증상의 변화는 없습니다. 콩팥 기능이 정상은 아니지만 확 나빠진 것도 아니 말 그대로 애매하게 나빠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환자도 의사도 경각심이 잘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처방하던 약을 그대로 유지하게 되는 경우가 꽤 많은데요. 3단계가 되면 반드시 당뇨약 치료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단순히 혈압 당뇨를 잘 조절하고 체중 조절, 식단 조절 이런 것을 떠나서 약물 치료적인 면에 있어서 플러스 알파를 알려드릴게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콩팥 기능이 3단계인 당뇨 환자에게는 1차 약제로 메트포민과 SGLT2 억제제라는 약이 함께 투약되어야 합니다. 메트포민은 포도당 합성을 막고 인슐린의 효율을 올려주는 기능을 합니다. 당뇨 조절에 있어서 핵심적인 기능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당뇨 환자에게 1차 약제로 투약돼야 하는데요. 메트포민 복용 시 간혹 젖산이 생성되는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물론 콩팥 기능이 정상인 당뇨 환자는 젖산이 생겨도 콩팥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데 콩팥 기능이 저하된 당뇨 환자에게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콩팥으로 배출이 안 되니 체내에 젖산이 쌓일 수 있는 것이죠. 젖산이 쌓이게 되면 그 자체만으로도 콩팥 기능이 더 악화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3단계 A까지 감소하게 되면 메트포민 복용 시 3개월에서 6개월마다 혈액 검사를 통해 사구체 여과율을 체크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만일 3단계 B까지 감소하게 되면 메트포민의 용량을 반으로 줄여야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4단계로 악화되면 메트포민을 중단해야만 합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하시고 콩팥 기능이 약간 안 좋은데 메트포민을 복용 중이라면 주기적으로 콩팥 기능을 꼭 체크하시고 그에 맞춰 용량을 조절하셔야겠습니다. SGLT2 억제제는 시중에는 자디양, 포시가라는 약으로 출시되어 있습니다. 콩팥에서 포도당이 흡수되지 않게 소변으로 포도당을 배출시키는 기능을 해요. SGLT2 억제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저희 36번 영상에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SGLT2 억제제는 심혈관 질환 발병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대규모 연구에서 입증이 돼서 당뇨 환자이면서 심혈관 질환 위험인자가 있을 경우 반드시 투약되어야 하는 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더불어 만성 콩팥 질환의 진행을 예방한다는 효과까지 같이 입증이 된 거예요. 그래서 2020년 국제 신장학회에서는 콩팥 기능이 3단계로 떨어진 당뇨 환자의 경우 SGLT2 억제제를 1차 약제로 우선적으로 투약하도록 지침을 변경했습니다. 특히 눈여겨볼 만한 부분은 메트포민 투여만으로 혈당이 잘 조절되고 있다 할지라도 추가적인 콩팥 질환 악화 예방을 위해 SGLT2 억제제를 같이 투여하도록 권고하고 있고요. 지금 혈당이 조절이 너무 잘 되고 있어서 여기에 SGLT2 억제제를 또 추가해서 저혈당이 유발될 것 같은 걱정이 든다면 오히려 기존의 약을 멈추고 SGLT2 억제제로 변경 투여하도록 권고했습니다. 그만큼 SGLT2 억제제의 중요도가 매우 커진 것이죠. 물론 최신 직연 내용이어서 국내 진료 지침에는 아직 반영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입증된 데이터를 고려한다면 콩팥 기능이 안 좋은 3단계 당뇨 환자에게 메트포민과 SGLT2 억제제를 우선적으로 투여하는 것이 기존의 약물을 유지하는 것보다 치료 이득이 더 큰, 보다 더 합리적인 치료라고 생각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에게 할 일이 생겼죠? 지금 여러분의 콩팥 기능부터 먼저 확인해 보시고요. 기능이 3단계라면 여러분의 당뇨약에 메트포민과 SGLT2 억제제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